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확한 층을 찾아서 세밀하게 박리하기라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리하면 조직 보존 수술은 장점인 작은 절개와 빠른 회복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장점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고요. 요즘 가슴 성형을 알아보시다 보면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절개도 작고 회복도 빠른 수술,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만 들으면 사실 이 수술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시면 환자분의 가슴은 이 방법이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수술은 장점이 분명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보시면서 조직 보존 가슴 확대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들에게 맞고 어떤 분들은 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자주 언급되는 조직 보존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기존 수술과 뭐가 다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은 결국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몸 안에 만들어주는 과정이 제일 메인이 되겠어요. 기존 방식은 이 공간을 눈으로 직접 보든지 내시경으로 보면서 조직을 조심스럽게 정교하게 박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조직 보존 수술은 이렇게 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해 가기보다는 풍선이나 아니면 수술자의 이런 손가락이나 둔적 박리를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을 이용해서 조직 사이의 공간을 부드럽게 이렇게 밀어내거나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좀 더 짧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보다 절개선도 조금 작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방식은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진행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자의 감각에 의지해서 공간을 밀어서 넓혀내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풍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새로운 수술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30년 전부터 쓰여온 오래된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 최신식 수술 방법이라기보다는 특정 경우에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은 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여성의 가슴 안쪽에는 생각보다 질기고 단단한 인대 조직들이 얼기설키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제대로 만들려면 조직들을 정교하게 박리가 이루어져야 해요. 조직 보존 방식은 보지 않고 밀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대나 단단한 조직들을 세밀하게 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박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해부학적인 층은 종이처럼 아주 얇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런 얇은 층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확한 층을 찾아서 세밀하게 박리하기라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원래 조직이 충분히 풍부해서 굳이 세밀한 박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 주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같은 이유로 공간을 크게 넓히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보형물보다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정리하면 조직 보존 수술은 장점인 작은 절개와 빠른 회복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장점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답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가슴 조직이 충분하고 300cc 아래쪽에 조금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 정도면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개선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이긴 하고요. 반대로 이제 큰 사이즈로 원하시거나 조직이 얇아서 적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조직 보존을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결과물에선 안전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한두 가지 장점만 보고는 결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수술 방법이라도 내 가슴의 조직 상태나 아니면 원하는 사이즈,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더 잘 맞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내 가슴을 직접 살펴본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함께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수술이 요새 유행이라더라, 많이 한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 때는요,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게 정말 내 가슴에 맞는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모두에게 좋은 단 하나의 수술 방법은 없습니다. 내 가슴을 직접 살펴본 전문의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내리신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후회 없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